이재명 지지율은 왜 떨어지고 장동혁은 왜 다시 주목받나? 취임 초 60%를 넘었던 지지율이 2달 만에 40%대로 내려왔습니다. 반대로 사퇴 요구까지 받았던 야당 대표는 당 지지율 반등에 힘입어 오히려 목소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왜 계속 떨어지고 있고 장동혁 대표를 둘러싼 분위기는 왜 달라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여론조사 수치와 그 배경을 하나씩 객관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정확한 수치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리얼미터 조사 기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5월 둘째 주 60.5%였습니다. 그런데 한 주 뒤인 5월 셋째 주 59.3%로 내려가더니 그 다음 주에는 59.1%, 지방선거가 있었던 6월 첫째 주에는 55.2%까지 떨어졌습니다. 이후에도 하락세는 멈추지 않아서 6월 둘째 주 51.5%, 셋째 주 46.7%, 그리고 6월 말에는 46.5%를 기록했습니다. 정확히 6주 연속 하락입니다.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같은 흐름이 확인됩니다. 6월 넷째 주 조사에서 긍정평가는 51%로 나타났는데 이는 2주 전보다 6%포인트나 떨어진 수치이자 취임 후 최저치입니다. 반대로 부정평가는 41%로 역시 2주 전보다 6%포인트 상승하며 취임 후 처음으로 40%대에 진입했습니다. 두 기관의 조사 방식과 표본은 다르지만 방향성만큼은 정확히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진 이유는 뭘까요? 여론조사 기관들이 공통으로 꼽는 첫 번째 원인은 6월 3일 지방선거 당시 벌어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관리 책임론이 장기화되면서 정부에 대한 신뢰에 직접적인 타격을 줬다는 분석입니다. 이 사안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고 이후 국회에서 특검 추진 논의로까지 이어지며 정치권 전체에 뜨거운 쟁점이 됐습니다. 두 번째는 민생 경제 문제입니다. 고환율과 고물가 그리고 부동산 시장 불안이 겹치면서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여론조사에서 부정평가 이후 1순위로 경제와 민생 문제가 꾸준히 꼽히고 있습니다. 아무리 다른 정치적 이슈가 많아도 결국 지갑 사정과 직결되는 문제가 지지율에 가장 크게 작용한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여기에 정치적 논쟁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 방침을 둘러싼 여야 공방, 그리고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를 둘러싼 논란까지 겹치면서 정치권 전체에 대한 피로감이 지지율에 반영됐다는 해석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지역별, 연령별로 반응이 꽤 다르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부산과 울산, 경남에서 하락폭이 가장 컸고 연령별로는 70대 이상에서 낙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습니다. 반면 호남 반도체 이슈는 광주, 전라와 40대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며 오히려 같은 기간 민주당 정당 지지율은 소폭 상승하는 효과를 냈습니다. 정리하면 대통령 개인에 대한 평가와 여당에 대한 평가가 다소 분리되는 독특한 흐름이 함께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반대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쪽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장동혁 지지율 상승이라는 표현은 정확히 말하면 장동혁 개인의 인기가 오른 것이라기보다는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지지율이 반등했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한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42%를 기록하며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방선거 참패 이후 처음 맞은 반가운 소식이었던 셈입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 한국갤럽 조사를 보면 조금 다른 그림이 보입니다. 지방선거 이후 장동혁 대표가 대표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응답은 48%로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 28%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유지 49%, 사퇴 39%로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보수 성향이 강할수록 유지 여론이 높고 중도층이나 약보수층으로 갈수록 사퇴 여론이 높아지는 경향도 확인됩니다. 즉, 당 지지율은 반등했지만 장동혁 대표 개인에 대한 거취 논란은 전혀 해소되지 않은 상태라는 겁니다. 오히려 당내에서도 이 문제를 놓고 계속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당의 미래를 위해 대표가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런 요구 자체가 근거 없는 흔들기라고 반박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내부 갈등 속에서도 장동혁 대표가 오히려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당 지지율 반등과 함께 보수층과 영남권 핵심 지지층이 결집하는 흐름이 확인됐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리얼미터 분석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서울과 충청권,
그리고 중도층에서는 지지 이탈이 있었지만 보수 핵심 지지층의 결집으로 하락폭을 방어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오히려 인천, 경기와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지역에서 지지율이 올랐습니다. 한 정치권 인사는 퇴원 후 복귀한 장 대표가 이런 여론 흐름에 자신감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장 대표는 이 흐름 속에서 선관위 사태를 고리로 대통령을 향해 재선거와 특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공세 수위를 오히려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균형 잡힌 시각으로 한 번 더 정리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하락을 두고 국정 운영에 대한 민심의 실질적인 경고 신호로 보는 해석이 있는 반면 여전히 과반에 가까운 지지를 유지하고 있고 외교 성과에 대해서는 긍정평가가 이어지고 있다는 반론도 함께 존재합니다. 장동혁 대표를 둘러싼 상황 역시 당의 반등을 이끈 리더십으로 보는 시각과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사태, 여론을 무시한 채 목소리만 키우고 있다는 비판적 시각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국은 몇 가지 변수에 따라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곧 있을 당대표 경선 결과가 당정 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가 관심사입니다.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세 후보가 경쟁하고 있는데 이 경선 결과에 따라 당청 관계의 무게중심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쪽은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일부에서는 당무감사에서 교체 공고를 받은 당협위원회 조치나 경선 과정에서 무소속 후보를 도운 의원들에 대한 징계 여부가 추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대통령 지지율이 다시 반등할 수 있을지, 민주당 대표 경선이 당정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국민의힘이 지도체제 정비를 통해 대한정당 이미지로 거듭날 수 있을지가 하반기 전국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은 선관위 사태, 민생, 경제, 정치 공방이라는 세 가지 요인이 겹친 결과로 분석됩니다. 그리고 장동혁 대표를 둘러싼 변화는 당 지지율 반등이라는 성과와 개인에 대한 여전한 사태, 여론이 동시에 존재하는 복합적인 상황입니다. 어느 한쪽도 완전히 웃을 수만은 없는 꽤 복잡한 전국이 이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여러분은 이 흐름을 어떻게 보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